안전하고 따뜻한 겨울 캠핑을 즐기기 위해서는 철저한 방안 대책이 필수인데요. 난방에 빼놓을 수 없는 필수품, 바로 난로입니다. 딸, 어? 뭐 먹고 싶어? 고기. 여기 우리 고기랑 소세지랑. 그럼요, 캠핑은 고기죠. 아, 정말 먹음직스럽네요. 사랑나루가 있으니까 확실히 바깥이 추운데도 더워. 너무 덥다. 따뜻하다. 난방뿐 아니라 요리를 할 때도 요긴하게 사용되는 난로. 맛있어. 이 텐트가 크잖아요. 지금 자체적으로 큰데도 춥다는 게 느껴지지가 않더라고요. 겨울에 캠핑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무조건 적극적으로 한 대씩은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무조건이라고 생각해요. 동계 캠핑 시기가 돌아오면서 난로를 제작하는 공장도 덩달아 바빠졌습니다. 난로는 열에 강한 철제를 주 재료로 쓰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제 난로 같은 경우에는 열이 좀 많이 버텨야 되잖아요. 뜨거우니까. 그리고 좀 두꺼운 걸 써서 이제 캠핑하시는 분들도 좀 잘 사용할 수 있게 이런 두꺼운 철판을 사용합니다. 난로 제작의 첫 번째 과정은 도면에 맞춰 절단하는 작업. 철판 같은 거 이제 레이저 임가공할 때 쓰이는 기계. 난로 외형부터 시작해서 안에 들어가는 틀하고 문도 들어가고 겉에 외형 그 예를 들어서 뭐 사슴 모양이 됐든 파도 모양이 됐든 그런 것도 다 여기서 작업을 시작합니다. 부품 절단은 모두 기계로 하는데요. 도면을 입력하면 레이저로 철판을 잘라냅니다. 작은 부품의 모양까지 정확하게 절단. 덕분에 많은 양의 부품을 빠르게 생산할 수 있게 됐습니다. 부품 가짓수가 50기가 넘어요. 불되는 제품이다 보니까 열변용도 잡기 위해서 보강판도 많이 썼고 그러다 보니까 부속이 엄청 많아졌어요. 안전과 관련된 제품인 난로. 견고함과 안전성을 따지다 보니 부품 또한 많아진 겁니다. 난로 부품은 총 3단계의 가공을 거쳐 만들어지는데요. 원판을 일단 자르겠죠. 자르는 커팅 과정. 그 다음에 구부리는 절국 과정. 그 다음에 구부린 재료들을 합치는 용접 과정. 용접 후에 바로 이제 조립 과정이 갖춰지죠. 요거 부속 절국 공장 한번 옮겨주세요. 가공의 두 번째 단계는 절곡입니다. 철판을 구부리는 작업인데요. 이번에 절곡할 게 바디랑 고구마통 있잖아요. 절곡 좀 잘 좀 부탁드릴게요. 아직은 납작한 모양의 부품. 구부려서 고구마통의 형태를 잡아주는데요. 이 또한 기계의 도움을 받습니다. 철판을 기계에 가져다 대면 입력한 각도대로 접히는데요. 오차가 생길 경우는 조립 불가. 각도를 확인하며 세심하게 작업을 합니다. 이거는 0. 최소한 플러스 마이너스 0.2mm가 편차가 나면 안 돼요. 철판 하나를 여러 번 구부린 디자인. 손이 많이 가지만 이렇게 만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방금 구부린 부분은 고구마통 4통을 구부린 거예요. 고구마통 4통. 방금 접어진 이 부분 있죠? 평각으로 주게 되면 열받았을 때 변형이 쉽잖아요. 결국을 최대한 많이 줘서 변형을 잡은 거죠. 힘을 주는 건 기계지만 어떤 부분을 구부릴 건지 판단하는 건 작업자의 목. 모양이 나오려면 구부릴 위치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관건인데요. 때문에 부품 하나 만드는 과정에 시간이 꽤 걸립니다. 손끼임 주의. 손끼임 주의. 이건 사람이 꼭 명심하고 있어야 돼요. 잘못해갖고 여기에 손이 들어가면 이 손이 잘려요. 네? 손 잘린다고요? 그 정도로 위험한 거예요. 유압으로 따진다 그러면 200톤짜리예요. 언뜻 보면 단순해 보이지만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작업. 어느새 난로 주요 부품들이 하나 둘 모양을 갖춰 나갑니다. 메인 바디예요. 난로 메인 바디. 이쪽으로 도어가 달릴 거고요.
여기 열기 지원판이 이렇게 올라갈 구조예요. 고구마통이 여기에 삽입이 이렇게 되는 구조죠. 캠핑을 취미로만 즐겼던 작업자. 난로를 쓰며 불편했던 부분을 보완하다 제작해 지금은 판매까지 하게 됐는데요.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아시다시피 공장에서는 대량 생산 아니면 잘 안 받아줄라 해요. 그래서 저 공장 갔다가 안 된다. 저 공장 갔다 안 된다. 발품을 엄청 팔았어요. 처음에 여기도 똑같이 그랬어요. 100대 아니면 안 해주겠다. 200대 아니면 안 해주겠다. 맨날 며칠 와서 사장님한테 사장님 저 이래요 저래요 하다가 어떻게 친해지다 보니까 사장님 고향 얘기도 나오고 저 어디예요 저기예요 이제 고향 스킬 좀 썼죠. 난관의 연속이었지만 열정 하나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절곡을 마친 부품은 다음 공장으로 보내집니다. 얘네는 이제 용접 공장 보내줘야 되니까요. 부속품을 서로 붙여주는 용접까지 끝나면 부품 가공도 마무리됩니다. 오늘은 공장이 아닌 사무실에 방문한 작업자. 난로를 제작한 지도 3년. 아직은 부족한 점이 많다는데요. 시간이 날 때마다 지인들이나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간 이제 우리가 계속 시행착오 겪으면서 제품을 써봤잖아. 그래도 이거는 좀 아쉽다. 이 부분은 좀 보완하고 싶다. 크기가 조금 크지 않나 싶어. 아, 조금이라도 좀 줄이면 요즘 1인 캠핑 시대에 이게 참 잘 어울릴 것 같더라고. 좀 사이즈를 줄이자. 효율은 좀 놔두고. 미니멀리스트하게. 그렇지. 오케이. 요즘에 난로 색깔이 다 거기서 거기잖아. 여심을 저격한 아이보리색이나 핑크색 같은 거? 실적에 한번 의뢰를 한번 해봐야겠다. 제가 지금까지 1차, 2차, 3차, 4차, 5차 샘플 만들면서 참 많이 힘들었죠. 아, 5번이나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네. 샘플로 만든 난로는 아직도 작업실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 녀석이 제가 처음 만들었던 수작업 난로였죠. 캠핑장에서 제가 썼어요. 캠핑장에서 썼는데 캠핑장을 하는 친구가 캠핑 용품도 파는데 그 친구가 이 제품을 야 이거 만들어서 팔아보지 그러냐. 일반 제품들은 연통으로 그냥 남는 열기가 빠져나가 버려요. 근데 이 구조물은 열기를 한 바퀴 회전시켜서 가둬놔서 이 부분을 조리용 팬으로 쓸 수 있고 상하부 열기를 이용해서 오븐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구조의 구조물입니다. 처음에 얘는 고정이었어요. 아예 얘는 그냥 일부예요. 난로의 일부였어요. 열기전 그 자체가. 다음에 나온 녀석이 이 녀석이 이제 3차 샘플이에요. 3차 샘플. 세 번째 나왔던 3차 샘플. 지금 구조랑 많이 비슷한데 얘를 탈부착할 뻔했어요. 내가 원하는 각도로 돌려 쓰게끔. 내가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도 쓰고 철 제품이 되니까 열을 받으면 변형이 오잖아요. 변형하면 이 부분 보완해야 된다. 한 10시간 때 보고 이 부분 보완해야 된다. 그러면 다음 또 다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5차까지 나오게 된 거죠. 시중에 나와 있는 난로에 아쉬운 점이 많아 직접 제작에 돌입. 원하는 난로를 만들기 위해 1년 반 동안 쉴 새 없이 달려온 겁니다. 캠핑을 사랑하는 마음을 원동력 삼아 지금까지 올 수 있었다는 작업자. 요즘에도 틈날 때마다 캠핑 용품을 만든다고 하네요. 며칠 후 일찍부터 난로 작업장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아하, 난로 제작에 들어갈 부품들이 완성이 됐군요. 보통 난로 하나에 들어가는 부품만 50여 개. 두 사람이 난로 한 대 조립하는 데만 30여 분이나 걸린다네요. 오늘 조립할 양은 25대고 상민 너는 이따가 내가 합류해서 이거 본체 조립 같이 할 테니까 크리스나는 돈 조립해주고 사루자는 도어 조립 마무리해줘. 알았지? 예. 볼트 조이고 유리 끼우고 하는 작업은 자동화할 수 없는 작업이잖아요. 조립할 때마다 사람들이 와서 조립하고 포장하고. 화기를 다루는 제품인 만큼 신중을 기해야 하는 작업. 조립 역시 베테랑 작업자가 하나하나 확인하며 진행합니다. 불보기 창이라 그러죠? 요즘 대세죠. 이게 일반 유리로는 온도를 못 버티죠. 내열 유리, 1000도짜리 내열 유리예요. 그래요. 안 그러면 일반 유리에 딱 다 깨지죠. 불 닿는데. 특히 불보기 창을 조립할 때는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 있다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유리 커버 잠글 때 제일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 이걸 너무 세게 잠궈버리면 철도 그렇고 스테인리스도 그렇고 열 받으면 팽창을 하잖아요.
팽창을 하는데 너무 세게 잠가놓으면 유리가 압에 못 이겨서 터져버려요. 유리가 이 정도는 움직여줘야 돼요. 움직이죠? 이 정도 움직이잖아요. 이 정도 유격이 있어야 돼요. 왜냐면 이게 팽창했을 때 유리를 누르지 않을 정도의 유격이 남아 있어야 돼요. 날개 2개만 줄래? 본체 양옆에 날개라 부르는 부품을 설치합니다. 펼치면 선반도 되고 둘러 앉아서 여기서 뭐 음식 먹을 때 테이블로도 쓰고 하는 거죠. 유리가 깨지 않게 보호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난로 상부에 동그란 구멍이 하나 있습니다. 연통 구멍은 아닌 듯한데요. 그럼 뭔 뚜껑이에요? 펠렛 연속이 도킹할 때 쓰는 도킹 폼이에요. 장작을 사용할 때는 이쪽 도구를 사용해서 장작을 넣잖아요. 근데 펠렛 연소기를 도킹할 때는 측면 도킹 방식도 있지만 저는 상부 도킹 방식을 썼어요. 이쪽 뚜껑을 열고 도킹 툴을 끼운 뒤에 펠렛이라고 하는 나무 알갱이, 압축 나무 알갱이를 태울 수 있는 펠렛 연소기가 도킹되는 도킹 홈이라고 보시면 돼요. 캠퍼분들이 대부분 초반에만 장작으로 어느 정도 놓치다가 이제 감성을 충분히 지지배신 이후에 펠렛 연소기를 도킹을 하세요. 호퍼에 펠렛을 충분히 부어주면 한 3시간, 4시간, 많게는 7, 8시간까지 그냥 가만히 놔둬도 자기가 알아서 타는 방식이니까 많이들 선호하시죠, 요즘. 두 가지 연소 방식을 활용 좀 더 편리해졌습니다. 다리는 접이식으로 보관성을 강화, 물을 데울 수 있는 물통까지 달아집니다. 고구마통, 물통, 열기 지원판이 이 하나에 다 이루어져 있다는 일체형 난로라는 거죠. 다양한 기능이 어우러져 하나의 난로로 탄생. 색상도 여러 개 제작해 디자인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조립된 난로가 어떻게 쓰이는지 궁금하네요. 난로 먼저 설치하자. 춥다. 가자. 주말마다 캠핑을 즐긴다는 부부. 다양한 난로를 사용하다가 최근 난로를 바꿨다고 하는데요. 짐도 줄일 겸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는 걸로 선택을 했습니다. 맛있는 냄새. 이야. 텐트 치고 불 피우고 하느라고 고생했어. 차가운 날씨에 따뜻한 텐트 안에서 즐기는 차 한 잔의 여유. 아, 이게 겨울 캠핑의 멋이죠. 사랑하는 친구들, 가족들, 그리고 이웃분들 여럿이서 함께 겨울 캠핑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